강인공지능과 초지능의 등장 시기 예측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와 인공지능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모인 한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저번에 닉 보스트롬이 그해져서 슈퍼인텔리전스에서 예측한 초지능 도래 시기에 관한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예. 근데 이번에 지난 3월 초에 파나마에서 열린 베네피셜 AGI 서밋이라는 제목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인공지능과 초지능의 도래 시기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네피셜 AGI 서밋. 좀 생소한 회담 같은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건가요? 이 회담에는 수많은 AI 업계의 선구자들이 스피커와 자문위원 등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의 창업자인 조지 길더, 그리고 이제 분산형 인터넷 AI 네트워크 개척자라고 알려진 하이퍼사이클사의 CEO 투피 살리바,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표정을 따라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예. 이 소피아의 제작회사로 유명한 헨슨 로보틱스의 CEO 데이빗 헨슨, 그리고 또 추가로 오늘 저희 영상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금 언급드렸던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의 수석 개발자였으며 블록체인을 통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배포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인 싱귤러리티 넷의 창립자이자 CEO인 벤 괴첼이 이 회담의 주요 참석자입니다. 헨슨 로보틱스의 CEO 말고는 저는 대부분 생소한 분들인데요. 예.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벤 괴첼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먼저 이 벤 괴첼 이분은 1966년생 유대계 미국인이고 인공지능 연구원이자 컴퓨터 과학자 및 기업가인데요. 저희도 자주 쓰는, 진짜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인 강인공지능이란 용어, 이 용어가 대중화되는데 정말 크게 일조한, 정말 저쪽 분야에서는, 서양에서는 나름 정말 저명한 인사입니다. 강인공지능이란 말을 대중화시킨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수익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싱귤러리티 넷의 창립자이자 CEO이고, 또 최근 유명한 인공지능 클로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클로드로 유명한 기계지능 회사 엔트로픽과 또 비영리 AI 연구 회사인 오픈코그의 수석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AI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컴퓨터 생물학, 인지과학 이런 여러 주제에 관해서 150개 이상의 연구 논문과 20권의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워낙 독보적으로 여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강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정말 대중화시킨 장본인인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 같은데, 예. 거기다 이 벤 괴리첼이라는 분이 아까 유명한 인류 파괴를 주장해서 화제를 모았던 여성형 안드로이드 로봇 소피아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벤 괴첼은 이 소피아 로봇을 만든 회사인 헨슨 로보틱스의 수석 과학자였어요. 현재 이 소피아의 이 아키텍처에는 일반적인 추론을 위해 설계된 AI 시스템인 오픈코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오픈코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벤 괴리첼이 이 오픈코어의 수석 개발자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소피아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다만 이 로봇 소피아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기보다는 저거 그냥 홍보용 얼굴마다 아니냐는 다른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이 벤 괴리첼이라는 분이 유명 특이점주의자인 레이 커즈와이드나 닉 보스트롬, 일론 머스크, 그만큼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분은 강인공지능이나 초지능의 도래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는 건가요? 베네피셜 AGI 서밋에서 무슨 말씀을 한 게 있나요? 예. 저번 3월 파나마에서 열린 베네피셜 AGI 서밋에서 이 폐막 연설에서 이 벤 괴첼이 정말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강인공지능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2020년대 내에 도래한다고 예측을 했고, 빠르면은 2027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이점은 아니고 강인공지능 도달시기죠? 예, 맞습니다. AGI. 물론 이게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예측이긴 하죠. 인공지능 연구자인데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인공지능 회담에서 이 괴르첼은 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 수준의 일반지능을 만든 사람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다만 알려진 니즈의 것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지의 것이요. 예. 그 진짜 혹시 그럼 오픈 AI나 뭐 구글 제미나이 등에서 그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저분은 아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지도 모르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뭐 다른 AI 전문가들도 뭐 보면 이게 최근 거의 비슷한 예측을 내놓은 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그 저번 가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그 공동 창업자인 그 셰인 레그가 2028년까지 인간이 AGI를 발명할 확률이 이제 50대 50이라고 말을 했고, 또 그 AI 대부로 불리는 그 유명한 전 구글 직원인 그 제프리 힌튼도 작년에 이제 그 AGI가 한 5년에서 이제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제 예측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저 AI 대부로 알려진 그 제프리 힌튼의 예측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5년에서 20년. 저 범위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저 정도는 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그 저번에 닉 보스트롬 그 초지능 도래시기처럼 예.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은 빠져나갈 그 뭐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저게 큰 확신 없이라는 이제 문장을 붙여서 말을 했어요. 큰 확신 없이 5년에서 20년이라 이러면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게 여러 언론이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이제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뭐 더 빨라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인 자기가 보기에 이제 아직은 좀 멀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이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5년 정도를 본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저 발언을 한 것이 작년이니까 뭐 한 2028년 정도 되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벤 게르첼이 저렇게 그 AGI, 즉 그 강인공지능의 도래 시기를 2020년대 내로 이제 조기 예측한 것도 이제 최근에 그 오픈 AI의 뭐 챗 GPT 같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들의 이제 기술 발전이 AGI 실현 가능성을 이제 높였다는 근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프리 힌튼도 아마 이 대형 언어 모델의 등장이 자기 생각보다 이제 좀 빠르게 등장한 것 때문에 본인의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렇게 그 강인공지능이 빠르면 2027년, 뭐 늦어도 2020년대 내에 도래한다는 근거는 결국 그 오픈 AI의 그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그 발전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일단 2022년 말 챗 GPT의 등장이 이제 충격이었던 것은 그 AI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 다만 이제 그 벤 게르첼은 이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러니까 빠른 AI 발전을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LLM 이런 것만으로는 AGI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싱귤러리티 넷과 이제 하이퍼사이클 같은 이제 회사들의 이런 이제 분산형 AI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인프라와 뭐 이런 각종 프레임워크 구축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AGI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 그 벤 게르첼이 현재 주력하고 있다는 그 싱귤러리티 넷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 싱귤러리티 넷은 그 2017년에 그 벤 게르첼이 설립한 이제 분산형 인공지능 네트워크이자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및 이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을 해서 AI 서비스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개방형 분산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 AI 알고리즘이나 AI 모델 뭐 이런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에 게시를 하고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뭐 기본 AGI 암호화폐 토큰 등을 사용해서 결제 및 그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동시에 AI 서비스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AI 개발자는 이 AI 에이전트를 싱귤러리티 넷에 업로드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AGI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자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혼합하고 결합해서 복잡한 다중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싱귤러리티 넷은 아까 말했던 이제 오픈코그라든지 그 외 그 텐서플로우나 뭐 사이킥 같은 그 다양한 그 머신러닝 그 AI 도구 및 이제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산형 스타일은 그 AI 기능에 대한 이제 접근을 뭐 누구나 쉽게 민주화하고 중앙 집중식 AI 독점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도 그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해서 생긴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최종 장기 목표에는 AI to AI 경제 창출, AI 에이전트 상호 운영을 통한 그 인공 일반지능 출현 촉진 등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싱귤러리티 넷은 네트워크화된 그 AI 서비스에서 인공 일반지능을 탄생시키는 목적을 가진 블록체인 및 그 암호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AI 컴퓨팅 플랫폼 및 시장 역할을 하는 회사로 볼 수 있죠.
진짜 AI를 이용한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을 또 한 번 느끼는데요. 맞습니다. 추가로 꼭 그 LLM이나 그 SLM 같은 그 언어 모델을 통해서만 강인공지능이 가능한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초지능도 뭐 꼭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그 초지능 편에서도 몇 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한 그 강인공지능의 탄생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저들 예측처럼 만약 빠르면 2027년, 뭐 늦어도 뭐 2020년대에 그 강인공지능이 완성된다면 그럼 거기서부터 그 초지능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나요, 보통? 벤 게르첼은 AGI가 구현되면 그로부터 수년 내에 그 초인공지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수년 내요. 예, 그 닉 보스트롬의 견해로 따지자면은 중간 정도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그 인간 수준의 AGI에 도달을 하면은 그 AGI의 자체 개발을 뭐 특별히 제한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몇 년 안에 근본적으로 정말 초인공적인 AGI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만 없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AGI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똑똑한 AGI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능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이게 바로 그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기술적 특이점 아닙니까? 그 닉 보스트롬 표현으로는 뭐 지능 대박산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그 인간 수준의 강인공지능이 실제 등장하면 그 초지능은 빠르게 도달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벤 게르첼이 강인공지능 즉 그 AGI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와 이제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타인들에게 AGI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 헛된 망상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 알파고라든지 이런 뭐 챗 GPT가 눈앞에 펼쳐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지금은 누구나 이제 강인공지능, 초지능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인간 수준의 강인공지능이 완벽히 개발이 된다면은 초지능으로 가는 길은 정말 그냥 일사천리일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닉 보스트롬도 AGI에서 ASI, 초지능으로의 이행은 빠른 도약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저 단계의 발전 속도는 엄청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진짜 초지능은 강인공지능과 비교하면 얼마나 강력한 건가요? 초지능의 진짜 파워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데요. 아, 예, 그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파나마에서 열린 그 인공지능 회담에서 강인공지능과 초지능의 출현 시기를 예측한 AI 전문가 벤 게르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